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졌던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3.7대 1에 그쳤습니다. 업계 일각에서 10만 청약설이 나왔지만 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실제 청약 신청자는 이 예측치의 7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6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올림픽 파크포레온 단지는 일반 분양 3,695가구에 총 13,647명이 청약을 신청, 평균 3.69대 1의 경쟁률로 집계됐습니다. LH가 올해 마지막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행복주택은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출이자 부담을 느낀 이들 사이에서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LH는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행복주택 8개 단지 3,835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하며 이는 올해 분기별 행복주택 신규 공급 물량 중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국토부는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 7곳과 화물차주 45명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전날 조사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운송사 7곳과 화물차주 43명이 업무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단 운송 거부 이후 지난 5일까지 총 115개 건설사에서 건설공사 피해가 있다고 신고했으며 1,349개 공사 현장 중 785개가 멈춰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고분양가, 또 옆집 뷰 논란의 둔촌 주공이 부진한 청약 결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를 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청약할 거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바람은 이뤄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또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자,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날이 상당히 좀 많이 추웠다가 좀 살짝은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추울 때도 있고 뭐 덜 추울 때도 있는데 이런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올해 마감을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하루하루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시작을 또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내년에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 마음을 또 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미래에 하루하루 지금 시간이 지나감 속에 있어서 준비를 좀 잘 해야 되는데요. 보험을 들을 때도 우리가 밝은 미래에 혹여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듯이 부동산은 어찌 보면 현 시대에 있어서 자본주의에서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도 역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좀 불안한 미래적인 부분에서 새해에는 내가 효도해야지, 새해에는 자녀한테 잘해야지, 새해에는 내가 좀 원하는 걸 이루어야지 이걸 막연하게만 할 게 아니라 이 부동산 키워드를 하나 잘 찾아서 올바른 자산 관리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오늘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부동산 이야기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접근 좀 즐겁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좀 힘든 상황이죠.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라고 했던 둔촌 주공에서도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지,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현훈 전문가님이 부동산 폭락, 매우 심각한 재개발, 재건축 해제 주의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1년도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이 하염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한 투자를 생각을 하시고 좀 주변에 얘기를 듣고 좀 막연하게 좀 무리하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우시고 더불어서 내가 미래에 또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요즘에 또 자문을 또 받으시는 분들이 전문가님 재개발, 재건축도 좀 궁금합니다. 뭐 공부가 됐던 이런 투자가 됐던 이런 걸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계속 시장이 어려워지다 보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들 또한도 역시 큰 어려움이 와서 해제를 밟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주의를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님들의 이 부동산 투자하실 때 실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방지를 좀 드리고자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뭐 하도 익숙하게 좀 많이 들으셔서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렇게 뭐 기반 시설이 좀 영약하거나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 이걸 싹 다 갈아엎어서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게 이 재개발이고요. 재건축은 이런 말 그대로 공동주택이죠. 5층 이상 이 아파트를 싹 다 헐어서 다시 올리는, 아파트로 올리는 신규 아파트를 집어넣는 게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개발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재개발 투자, 이런 재건축 투자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대개 인고의 시간, 인내심을 요구하는 게 이 재개발, 재건축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재개발, 재건축이 되기 위해선 도시의 기본 계획, 그 도시의 어떤 기본은 방향을 좀 잡고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한 20년 정도의 기본 플랜이 있습니다. 그걸 잡고 나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이 아이는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요. 그래서 10년 단위를 수립하고 나면 5년 동안 또 재검토를 해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지정과 해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 20년이 앞으로는 높이 규제 35층 룰을 해제를 하겠다. 이걸 연내 폐기한다. 정비구역도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이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이 원안이 가결이 됐다. 근데 어쨌든 큰 툴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에 대해서 시청자님들은 한 번쯤 곱씹어야 되고요. 당연히 경기가 좋아야지 경기가 안 좋게 되다 보면 지정을 오히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제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하지만 말은 그럴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진행이 안 되면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기 때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대해서 특히나 많이 주의하셔야 되고 모아타운, 모아주택 또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을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년 주기 단위는 제주도도 있어요.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보시면 정비 예정구역,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지정이 되고 해제가 된다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보통 이 10년짜리가 2020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한 2년, 3년 뒤에는 새롭게 또 지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정이 돼서 좀 뭔가 진행이 안 됐을 때는 해제도 될 수 있다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결국은 사업성이 좋고 진행이 빨리 되는 것에 대해서 사업성을 체크를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신다고 한다면 꼭 점검을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제를 할 때 의무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임의적으로 또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어떤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 승인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제라는 거죠. 그리고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도 요것 또한도 역시 해제를 해야 되는 거고. 즉,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도.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젊으신 분들도 좀 있어요. 신혼부부분들도. 근데 중요한 건 신혼부부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열심히 노동하고 수익이 생기고 해서 개발돼도 나는 빨리빨리 해서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이 지역에 계신 어르신분들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이 돈 가지고 또 어딜 가? 내가 지금 30년 살았는데 또 어딜 가? 그러면 이런 부딪힘이 있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앞으로 분양이 지금 잘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고 좀 미지수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불안함을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느끼시는 거고 이 감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 한다고 하니까 근데 보면 확실히 재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재개발, 정비, 예정 지역이에요. 예정. 그럼 예정이라는 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지정이 돼서 하려고 하는 것도 해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권도 문제지만 일찍이 지방서부터 뭐가 나와요? 정비 예정 구역이 해제 절차에 좀 밟고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서부터 이런 재개발까지 포항시도 해제 절차, 부산 당리 2도 해제 절차, 대구에서도 중심 지역이라고 하는 수성구 또한도 역시 정비 예정 구역 해제 절차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면 광역시장님이 이렇게 공표를 해요. 최근에 됐죠? 2022년 9월 30일 날. 그래서 오른쪽 도역, 아래쪽 도역, 서남쪽 도역, 서북쪽도 역인데 이 가운데 있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꽤 매력적인데 이 대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10,000가구 이상 어마어마한 미분양이 좀 나면서 힘든 지역이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생각하시고 하신 분들은 현금화를 좀 해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지방에서부터 지금 심각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사업성에 문제가 생겼다. 어떤 게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국인지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언제를 생각을 해요? 이렇게 부동산이 살얼음판이고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 더 갈 것도 없고 한 2008년만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그때도 재개발을 하자, 재건축을 하자 붐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버블세븐이라고 했던 그 거품이 나오고 나서 거품이 금융위기가 오면서 쭉쭉 빠졌죠.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준비를 했는데 뭐냐 보면 2012년도서부터 해제 일자입니다. 2012년 8월 16일서부터 해서 우수수수수수 재개발들이 전부 다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주구장창 계속 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버티고 하다가 2012년서부터 재개발들이 무더기로 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 4년이라는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뭔가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하는데 공짜로 진행을 합니까? 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얼마나 내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해제를 또 추진을 했겠습니까? 왜? 더 돈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빨리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부분을 서울에서만 해도 이 부분들이 무려 2020년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무려
6곳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비구역에 있어서의 해제에 대해서 현황이 언제나 금융위기, 이런 경제 어려움 속에서 위기빨로 통해서 176곳이 해제가 된 것에 대해서 리스트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당장 뭐 다 해제가 된다, 이렇다 저렇다 제가 좀 불안감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때도 어려웠었고 지금도 다시 한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싸다고 해서 들어가시거나 그냥 누구 얘기만 듣고 해서 들어가셨다간 큰일 나고 대부분 예정 지역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전 투자 시기 같은 경우는 뭐 한 4년이면 되는데 말 그대로 이 개발에 있어서 구분응선이라고 하는 이 조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그럼 관리 처분을 넘으면 구분응선은 제대로 넘었구나. 그럼 이 시기 같은 경우는 값이 또 비쌉니다. 기본 못해도 그냥 무조건 4, 5억 이상은 드는 거예요. 왜? 안전하고 확실하니까. 근데 이 또한도 역시 투자를 꺼리는 이유가 뭐예요?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못하죠. 그러면 이 시기조차도 불안하다고 하는 시기에 뭔가 조합 설립이라든가 이때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또 어설픔이 있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제 지정이 된 곳을 들어간다? 더 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부분을 인지를 하셔서 지금 어쨌든 소나기가 내리고 있구나, 이 소나기와 태풍은 좀 쉬어가자라는 느낌을 가지고서 급하게 하시기보단 이 구분응선을 무눴다고 하는 관리 처분에서도 사람들이 좀 고심을 하는구나. 요거면 여기는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지금 시장 흐름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가 완벽하게 지금 바뀌었어요. 완벽하게 좀 바뀌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무리하는 투자가 아닌 항상 지금 두드리면서 투자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항상 부동산은 미래를 바라봤을 때 이제 사업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업성은 항상 이제 위치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둔촌주공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분양이 좀 힘들다. 아니 시기가 시기니까 당연히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향후에 돈 있는 사람은 9호선 연장되고 뭐 좋아지겠지. 왜? 어차피 강남으로 가는 길은 어쨌든 뚫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래적인 부분에서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땐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지나고 나서는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와 사업성을 좀 검증을 혼자 못 하시겠으면 도움을 구하시고, 지금 시기는 좀 돌다리 좀 두드리면서 포지션을 무리하시지 말고, 특히 이런 주변에서 얘기하는 이런 모아타운, 주택, 정비구 예정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심코 했다가는 너무 오래 걸리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 드라마 제목도 있었죠. 보보경심. 지금 살얼음판 위를 걷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좀 내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어렵다면요, 정현훈 전문가님도 있고요, 부동산 올인원도 있습니다.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실 수 있는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고금리, 고환율 시대의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세미나 열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매주 수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꼭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아니면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고요. 저희 고민 해결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이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지번, 면적 같은 정보들을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시는 이 정보는요, 저희가 상담 이외 별도의 용도로 쓰지 않고요, 외부로도 전혀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과 만나게 될까요?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방학동에 네. 빌라 하나 사는 게 있는데 그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 주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소를 잘 외우지 못해가지고요. 도당로 거기 방학동 네, 거기밖에 저희 모르는. 제작진에게 사전에 주셨던 게 지금 도봉구 도당로 94-5인 것 같아요. 맞을까요? 예, 맞아요. 네, 자, 이게 지금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그러면 제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서울이네요. 도봉구 도당로. 지금 좀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 목소리에 왠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청자님 힘 좀 날 수 있을까요? 네, 힘을 좀 불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시청자님. 네. 힘이 좀 빠지셨어요? 네. 힘을 좀 넣어드려야 되겠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좀 조언을 드리면 지금 근처에 좀 보시면 방학역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도봉이라든가 아니면 이 노원 일대가 지금 GTX 호재 때문에 엄청 이제 기분이 좋았다가 얘 때문에 또 이게 난리가 나요, 그죠? 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재, 부동산 바람이 불었을 때 개발을 또 진행하는 곳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시청자님 부동산도 그래도 좀 재미를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주변에 좀 호재를 좀 간단하게 좀 봐드리면 다른 것보다 지금 보면 방학역 아시죠, 시청자님? 네. 그럼 방학역 요 위에 보시게 되면 요 바로 위쪽 라인에 도심 복합 사업이라고 좀 진행하는 게 있어요, 시청자님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방학역 위쪽에 이런 도심 복합 사업이 개발이 어때쯤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주변에 좀 개발을 한다는 건 좀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네. 또 호재를 또 하나 찾아보자면 방학 초등학교는 아세요? 예. 예, 방학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옆에 보면 요 낡은 부동산이 있는데 중학교랑 초등학교를 품는 이런 또 서울 도심 복합 사업이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리고 여기만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 보면 그래도 아파트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동부 센트럴빌이라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 옆에 보면 낡은 또 빌라가 있어요. 청호 빌라라고 아세요? 우리 집밖에 아. 몰라요. 어? 저희가 사는 빌라밖에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럼 몰라도 돼요. 어쨌든 이런 개발들이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님 부동산 같은 경우도 요 진행인들이 좀 빨리 되면 어느 정도 좀 수혜는 입으실 것 같은데 큰 수혜를 입으시긴 쉽진 않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도 다만 이런 개발들이 좀 진행이 되고 하다 보면 요즘에 사람들은 뭘 받고 싶어 하시냐면 월세 받는 걸 어쨌든 사람들은 좀 좋아합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보면 방학역에서 도로가 이렇게 큰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 큰 도로랑 그렇게 멀진 않으세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이 부동산 요 사이에 껴있는 요 부동산들은 좀 안정감 있게 앞으로 부동산이 좀 진행이 되실 것 같고 다만 현재는 얘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겠다 보니까 좀 미래 전망적인 부분에선 크게는 재미는 없어도 세 받는 부분에선 안정적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미래를 좀 보셨을 때는 앞으로 한 3년은 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내가 만약 매도를 생각하시거나 이동을 하시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뭐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좀 GTX 좀 앞쪽으로 좀 나오시든 하는 이런 호재가 있는 창동이라 노원도 있는데 어쨌든 그 동네는 값이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전 조언 드리면 3년만 좀 보유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이 주변에 제가 얘기해드린 호재 좀 인지를 하시고 어쨌든 이런 서울에서 진행을 하는 도심 복합 이런 공공사업들이 빨리 좀 잘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이제 우선인 거고 그중에서 이 도심 복합 사업의 선두주자가 혹시 수색 증산동이라고 아세요, 시청자님? 수색은 들어봤어요. 아,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신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신길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증산과 신길 라인이 시청자님 지금 주변 방향역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심 복합 사업의 선두 주자예요, 시청자님. 그게 무슨 말을 또 뭐 아파트가 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발들이 진행이 지자체에서 지정한 애들이 잘 되다 보니까 시청자님 주변도 그 부분에서 우선 좋은 사례가 나오면 시청자님도 그 좋은 사례에 따른 혜택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동네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방항역 주변도 그런 개발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한 3년 정도의 좀 시간은 좀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거기 3구역으로 이렇게 묶였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될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일단 뭐 경기가 좀 받침을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걸 떠나서 요 주변 상황의 호재는 인지하시면서 3년은 좀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서울 도봉구 도당로 이 빌라 한 3년만 더 기다려 보실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서울경제TV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대구예요. 네. 대구의 신암동에 거기 재개발 구역인데요. 네. 그게 지금 현재 재개발이라고 한 만 세대가 파티마 병원 뒤에 한 만 세대가 지금 다 개발 지역인데 네. 저희는 코롱 신암차동의 코롱 그 1구역인데요. 네. 그게 뭐 코롱 1구역에만 1,500세대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지역에서는 한진 뭐 이런 데서는 짓는 곳도 있고 아직도 안 짓는 데도 있고 우리는 아직까지 뭐 이제 뭐 땅 파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별 소식이 없고. 네. 예, 철거는 지금 다 철거 중인데 거의 다 했어요. 90% 다 했는데 그게 지금 저희는 작년에 되게 붐 좋을 때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팔라고 저희는 팔고 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창 경기 좋을 때는 피만 2억 5천, 2억 8천 했어요. 아하. 그러는데 저희가 안 팔았는 이유가 그 좀 많은 사람들이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은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더 그거 하다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안 팔고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후회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자, 후회하고 사진은- 계신데. 네? 후회하고 계신데 요거 지금 앞으로는 조금 더 진척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신 걸까요? 예. 네. 많이 궁금해요. 자, 근데 아까 신암동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동구 맞죠? 네. 네. 대구, 동구, 신암동 지번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130 이거 130 130 얼마더라. 130.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그렇게 보내서 그러면 저희가 좀 전에 받았던 거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133-125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맞을까요? 맞습니다.
예, 네. 예. 자, 요거 지금 그럼 앞으로 좀 진척 상황은 좀 속도가 붙게 될지 어떨지 요 답답한 부분 한번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전문가님, 대구 동구 신암동입니다. 지금 뭐 좀 재개발,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재개발이 오히려 지금 속을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떨까요? 네, 전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좀 자세히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선생님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되게 오늘 기운이 예. 넘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아주 위치가 좋은 신암동에 부동산이 있으세요. 응? 네. 그래서 신암동이 뭐 좋은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 뭐 대구 하면 뭐 수성도 좋고 뭐 중구도 좋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구에서 교통의 중심은 동대구역이잖아요, 시청자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대구역에서 상당히 좀 가까운 게 신암인데 예. 그래서 위치가 좋다 보니까 신암이 무려 예.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신암 재개발 구역이 10개나 되잖아요, 시청자님. 예.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시청자님 부동산이 이제 여기에 있으신데 예. 이제 북쪽 같은 경우는 요것이 이제 8구역인 거고요, 시청자님. 예. 요 뒤쪽이 시청자님이 이제 2구역이고 요게 시청자 1구역입니다. 저희가 1구역. 네, 요 앞에 있는 게 1구역이잖아요. 예, 고롱 1구역. 시청자님 그래서 보유하신 위쪽으로 8구역이 있고 서쪽에 이제 2구역이 있어요. 예. 오른쪽에는 동지가 있고 또 주변에 또 재건축되는 것들이 어쨌든 사업성이 위치가 좋다 보니까 신안 요 앞 라인이 전부 다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일단 대구 같은 경우는 지역 특색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대구라든가 경북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지금 미분양이 지금 너무 많이 증가를 해버렸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올 초서부터 대구에 계신 분들이 제 서울 사무실로 상담을 좀 많이 오셨는데 작년에는 피가 3억이나 붙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1,000만 원 돼버렸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이제 오르셨다가 좀 빠지니까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단순하게 좀 조언을 드리면 지금 당장 이거를 제가 어떤 조언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 건 크게 없거든요, 시청자님. 예. 다만 이제 마인드를 다시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을 보실 게 아니라 시청자님 이제 보유하시게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 4년은 지금 지키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4년 정도는. 예. 근데 4년 뒤에는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긴 없어요, 시청자님. 응? 예. 그래서 이게 다 개발이 되면 여기에 또 공급이 많이 되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럼 공급이 많이 되면 이 동네는 좀 약간 송파구라고 아세요, 서울에? 예. 네, 서울 잠실이라 들어보셨어요? 예. 그럼 이 동네도 공급이 많이 될 때 뭐 역전세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다가 결국은 부동산이 상승할 때 엄청 올라버렸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이 부동산은 시청자님이 애초에 보셨던 아까 2억 5천이란 금액이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헐값에 뭐 파시기도 좀 애매하시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한 4년 정도는 좀 가져가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되세요, 어떤 얘기인지? 네네. 네, 동네가 동구청이랑 동대구역이랑 이제 한 정거장밖에 안 되고 그리고 주변에 어쨌든 개발을 하고 그리고 대로변 바로 앞에 있으시잖아요, 시청자님 부동산 라인이. 예.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이 부동산은 한 4년은 좀 볼고 가셔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좀 급하게 처분을 하셔야 되는데 예. 뭔가 급하게 처분을 하기엔 시청자님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 내가 먼저 본 값이 있다 보니까 값을 또 내려서 하시기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한 4년 정도 좀 들고 가시는 게 현실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미래적인 부분에도 큰 도움이 보실 날이 그때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조언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동대구역 주변은 앞으로 계속 좋아져요, 시청자님. 좋아지죠. 반드시 좋아지고 좋아지는데 좋아져. 저는 그래서- 그것도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저희 저게 뭐고 집
주변에 그것도 뭐 신흥 큰 고개 새마을 오거리에 그것도 지하철역이 또 있거든요. 예. 지하철역도 그 있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 집 앞으로 쭉 가면 또 경대병원도 나오고 뭐 네네. 전철도 앞으로 또 전철도 들어온다 하고 하니까 그쵸. 예, 예. 그러면 4년을 기다려야 되면 4년 안 되고는 안 되고 예. 아, 제가 기본 넉 잡아서 4년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네. 기간을 잡아드리는 이유가 왜 4년이냐고 얘기를 드리냐면 시청자님. 예예. 당장 내년이 돼서 갑자기 부동산이 막 살아나는 거는 좀 너무 드라마틱한 얘기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내년에 뭐 오른다고 갑자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구는 제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일반 가구 요 미분양 있죠, 시청자님. 예예. 예, 요게 좀 해소가 돼야 돼요. 예예. 그럼 먼저 경기가 좋아지는 게 우선이겠죠? 예. 그럼 경기가 좋아지려면 금리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럼 금리 조정을 받는 게 한순간에 받기는 어렵잖아요. 아. 그럼 못해도 한 1, 2년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이 내년 좀 뭐 하반기에 좋아진다 치더라도 이 영향이 이 미분양이 좀 감소를 해야 되잖아요, 시청자님. 그리고 얘기하면서 대구에 있는 철도라든가 나머지 개발들도 좀 더 기본 다지기를 하고 좀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기간을 기본적으로 이거저거 다 따져서 한 4년은 좀 보셔야 된다고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예예. 제가 얘기한 기간보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더- 그러면 선생님 어. 제가 또 하나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아유, 뭐 말씀해 보세요. 포항에 네. 그 여기가 포항에 그거 도동이라고 예. 신천지 우방 아파트 예. 여기는 어떤지 좀 알고 싶어요. 갑자기 포항이 있어요? 지금 사는 거는 포항이 지금 뭐 신천지 우방이 지금 아, 있어요. 여기 검색을 해서 한번 볼게요. 예 포항 우방 아파트요? 도동인데 신천지 우방 아파트 신천지 우방 타운 그게 무슨 동에 있죠, 시청자님? 여기가 도동입니다. 도동 도동이요? 예 두호동 아, 두호동. 네네 전 도동 그래가지고. 주소 일단 알겠습니다. 요 주소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면 포항시 북구 도호동에 753에 네. 우방 신천지 타운 115동에 1505호. 아, 뭐 동수까지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예. 아, 여기에 있으신데 여기 전망이 궁금하세요? 예. 아, 지금 이제 두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시청자님, 예. 제 아는 지인도 요 주공 살아요. 두호 주공 아시죠? 예. 그럼 이 두호 주공이라든가 이 개발이 이게 좀 빨리 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좀 좋았는데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푸르지오 개발하고 뭐 해마로인 센텀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우연히 들어갔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럼 이런 이제 신축이 이제 들어가고 나면은 주변에 막 개발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신축을 좋아할까요? 구축을 좋아할까요? 신축을 좋아하고. 아, 당연히 먼저 신축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신축을 좋아해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질투가 나거든요, 시청자님.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초등학교랑 고등학교랑 이런 좋은 학군이 이제 주변에 있다 보니까 포항도 이런저런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가격이 좀 올랐는데 지금은 모든 시장 부동산 특히 부동산이 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주택이 안 좋은 거예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주택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원정까지 가서 이런 주공이라든가 이런 신축들로 갭차가 작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했어요, 시청자님. 예. 근데 지금 이제 갭차가 좀 많이 줄었잖아요. 전세금도 막 빠져버리고 시청자님. 예.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가격이 어쨌든 시청자님이 궁금한 게 오르냐 안 오르냐 그거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모든 자금 자체가 금리 영향으로 예적금으로 좀 살짝 가는 게 있어요, 시청자님. 포지션이.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전반적인 초고가 부동산 외에는 좀 값이 오르기가 좀 어려워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주택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금리가 조금 낮아지는 하반기
금리가 하반기에 내년에 낮아졌을 때 그때 한번 타이밍을 좀 잡으시는 게 맞아요, 시청자님. 아.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은 뭐 빌딩, 상가, 토지 이걸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얼마 전에 나온 부자 보고서에서도 그 안에 포함이 된 게 지금 일맥상통하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주택은 지금 급한 마음 가지시면 병나시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내년 하반기쯤에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해서 옮기시든가 유지하시든가 하시는 쪽으로 제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시청자님, 조금 침착하실 필요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문의 주셨던 대구 동구 신암동의 주택은 한 4년 정도, 이거 정말 딱 4년이라기보다는 좀 넉넉 잡고 말씀드렸던 거니까 여유 갖고 바라봐 보시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저희는 이천시 설성면 네, 행중리 네, 375-5번 73-5 373-5요. 예, 이렇게 네. 주소를 가진 대지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뭐를 지을까 지금 주택을 지을까 아니면 창고나 뭐 월 이익이 낼 수 있는 뭘로 지었으면 뭔가 좋겠. 지금 건물을 지으실 생각은 하고 계신 거예요? 뭐 지어도 되고 아니면 사이트는 그럼 좀 좀 어떤 이렇게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지 그러면 네, 그렇게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잘 최적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전문가님, 경기 이천시 설성면 행중리의 토지입니다. 네. 자,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잘 활용했다고 소문이 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만났는데요, 시청자님. 네. 부동산이 뭐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시청자님. 네, 왼쪽과 뭐 오른쪽에 뭐 주택도 있고 뭐 창고도 보이고 이렇게 동네가 뭐 교회도 있고 뭐 마을 회관, 시골 이제 모습 자체가 좀 시골의 모습입니다, 시청자님. 네. 그럼 이 부동산을 제가 먼저 하나 좀 질문을 좀 여쭙고자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 무조건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하실 겁니까, 시청자님? 그냥 둬도 되지만 그래도 활용을 해서 월이라도 조금이라도 수익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자 싶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있으셔야 되는 건 아니고 뭐 이동도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우선 이걸 여기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네.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지역에 내가 더 투자를 결국은 뭘 짓고 뭔가 건축을 한다는 건 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럼 동네에 미래 가치가 있을 때는 전 그렇게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요. 그 동네 자체가 빠르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굳이 더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전 조언을 드려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만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현 상태에서는 지금 이천에서도 뭐 철도가 개발이 된 북쪽이나 동쪽이 아니라 이천에서도 이쪽에 있으시고 그리고 안성에서도 안성이 좋아지는 동네는 있지만 또 개발이 또 늦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안성도 뭐 도로가 이렇게 나서 뭐 개발이 되는 동네가 안성도 있지만 그럼 뭐 여기가 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요 동네 주변은 아직도 큰 개발이 또 없는 동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현 상태에서 개발이 좀 많이 집약이 되는 곳은 안성에서도 중심적인 곳이고 이천에서도 지금 이천 주변을 지금 보시면 큰 개발은 없어요. 다만 지금 주변에 호재를 한번 간단하게 좀 조언을 드리면 근처 주변에 혹시 철도 개발된 거 아세요, 시청자님? 개발까지 모르고 철도가 근처에 있는 정도만. 네. 2021년에 중부 내륙선 철도가 이렇게 개통을 했잖아요.
2021년 12월 31일에 이 철도가 개통을 했어요. 중부 내륙선이라고요. 예. 그래서 요 근처에도 요 장호, 감곡 장호원역 주변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구나. 근데 역은 들어왔지만 큰 역세권 개발은 아직 이런 감곡 장호원이라든가 가남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역 들어오니까 투자를 해서 낭패를 입으신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역 들어온다고 역세권이 개발이 100%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주변에 뭐 도로 교통은 좋지만 이런 철도 개통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큰 개발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뭐 창고라든가 뭐 공장이라든가 335 있지만 저는 좀 조언을 드리면 이 이상 투자를 하는 건 좀 조심스럽다 우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세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요 조사를 좀 더 한번 가서 보시고 나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뭐 주택으로서 뭐 임대를 주시든 아니면 창고로서 임대를 주시든 하는데 보통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뭐 창고 뭐 임대라도 이렇게 많이 주시거든요, 시청자님. 예. 왜냐면 주요 뭐 기반 시설이 뭐 탄탄하게 들어와 있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철도 호재가 나고 안성도 값이 어쨌든 올라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금액으로 하기도 하지만 일단 뭐 그렇게 투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지역이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만약 이제 저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뭘 지어서 세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요거를 좀 매매를 해서 저는 다른 지역을 가서 거기에 지어서 세를 받는 쪽으로 좀 조언을 드려보고 싶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잘 참고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가치는요? 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살짝 미미하다 보니까 옮기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조언을 드려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힘 좀 내세요. 지금 이렇게 약간 좀 기운이 빠지신 채로 전화를 끊으신 것 같은데, 자, 경기 이천시 설성면 행중리의 토지 고민이었습니다. 이 주변에 지금 이 도로 교통 자체는 참 좋아 보이는데 큰 개발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대로 뭔가 더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게 조금 미스가 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정말 세를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상담 도와드리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금세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또 세미나 열리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정현은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우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